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칼라 및 루프 파형의 이해 및 임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칼라 파형인데요. 세 가지 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레셔, 플로우, 볼륨입니다. 이 모양은 볼륨 컨트롤의 가장 기본형인데요. 볼륨 컨트롤은 볼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은 플로우를 컨트롤합니다. 일정한 플로우를 연속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컨스턴트 플로우라고도 하고요. 변함없는 유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형 모양이 연출되기 때문에 스퀘어 파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일정한 속도의 플로우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높은 프레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레셔가 높아지다가 꼭지점을 이루게 되고 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호기가 전환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PIP라고도 하고요. Peak Inspiratory Pressure, 최대 흡기압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기도 저항과 폐포에 전달되는 압력이 합쳐져서 가장 높은 압력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기본형보다 포즈 타임, 고평부압이 있는 이런 모양의 파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포즈 타임, T포즈라는 것은 기본값이 10%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흡기와 호기 시간의 10%, 여기서는 4초에 한 번씩 흡기와 호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10%인 0.4초 동안 이렇게 플로우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포즈 타임을 형성해서 플라토 프레셔라는 구간이 생겨버리는데요. 이 플라토 프레셔라는 구간은 P플랫 또는 고평부압이라고도 하고요. 폐포에 전달되는 압력만 나타냅니다. 조금 전에 이 피크 프레셔가 기도 저항까지도 의미했다면은 이 피크 프레셔에서 기도 저항을 빼고 폐포에 전달되는 압력만을 표시하는 것이 플라토 프레셔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플라토 프레셔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즈 타임이 형성이 되어야지 확인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즈 타임에서 적용되는 10% 동안 플로우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해서 실질적인 흡기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흡기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타이달 볼륨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피크 플로우, 가장 높은 유속이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까지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속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크 프레셔도 조금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시는 볼륨 컨트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단순 컨스턴트 플로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즈 타임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플라토 프레셔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의 스칼라 파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프레셔 컨트롤의 스칼라 파형인데요. 프레셔 컨트롤은 볼륨도 플로우도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프레셔만을 컨트롤하는데요. 핍에다가 피셔와 핍을 더하면 피크 프레셔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피크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프레셔 컨트롤인데요. 일정하게 프레셔를 유지하게 되면 환자에게 프레셔가 들어가면서 폐포가 바로 오픈이 되게 되겠고요. 오픈이 되면서 플로우가 바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아주 빠르게 들어가다가 점점 속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속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라고도 하고요. 감압 유속이라고도 불립니다. 경사로처럼 생겼다고 해서 램프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처음부터까지 프레셔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플라토 프레셔랑 거의 비슷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피크 프레셔가 따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기도 저항이랑 폐포에 전달되는 압력이 다 합쳐져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플로우랑 볼륨은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플로우랑 볼륨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형성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아주 빠른 플로우가 환자에게 제공되면서 환자의 요구도가 조금 더 빨리 만족이 될 수 있고요. 환자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자가 인공호흡에 조금 더 잘 순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크 프레셔도 똑같은 타이달 볼륨을 줬을 때 볼륨 컨트롤에 비해서 좀 더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낮은 피크 프레셔를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물론 타이달 볼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겠지만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일정한 프레셔를 유지해주면서 환자 폐포를 보호해주는데 주안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대표적으로 스칼라 파형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니터링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우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볼륨 컨트롤에서는 조금 전에 컨스턴트 플로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스턴트 플로우의 단점을 설명드렸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해야 되는데 볼륨 컨트롤을 여전히 사용하고 싶을 때는 프레셔 컨트롤처럼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25% 단위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75%, 50%, 25%, 0%까지 이렇게 플로우를 조절하셔가지고 100%부터 몇 프로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를 전환할 거냐 그것을 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에 조금 더 가깝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프레셔 컨트롤의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약간 인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은 그저 프레셔를 조절해주면서 환자 폐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볼륨 컨트롤에서의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간다기보다는 그저 이 경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초반에 빨리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게끔 하는 약간은 인위적인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긴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볼륨 컨트롤에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직접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는 PRVC라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볼륨을 여전히 저희가 설정을 하면서 프레셔 컨트롤처럼 이렇게 파형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시는 분들은 PRVC에 대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T포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즈 구간을 형성하고 플라토 프레셔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더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플로우가 급격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면서 환자에게 조금 더 편안한 플로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라는 겁니다. 기본값은 5%이고요. 보통 5%를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본값 5%를 사용해서 이렇게 경사를 주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볼륨 컨트롤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기본값을 주게 되는데요.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게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너무 빠르게 플로우가 올라갔을 때 환자와의 오버슈팅이라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더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 좀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보통 5%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면은 이 숫자를 조금 더 올려가면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5, 6, 7, 8%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게 부드럽게 플로우가 들어가도록 설정해 주시면 된다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루프인데요. 루프는 스칼라랑 다르게 스칼라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가면서 흘러가는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루프는 시작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 고리형을 띠는 파형이 루프 파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프 파형에는 볼륨 프레셔 루프와 플로우 볼륨 루프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것도 두세 가지 정도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프 파형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늘색의 경사가 있는데요. 이 경사가 lung and compliance, 폐 수능도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의 큰 루프가 있고 이 노란색의 좀 작은 루프가 있는데 이 회색의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 R자가 적힌 이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요.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있을 때 석전을 해주시고 숨도 잘 쉬고 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저장을 했을 때 시간이 표시가 되겠고요.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겠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사가 이렇게 높았죠.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폐가 안 좋아지면서 경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인데요. 가로가 프레셔예요. 프레셔는 똑같은데 피크 프레셔는 지금 똑같은데 볼륨이 세로죠. 세로인 볼륨이 이만큼 들어가다가 이만큼 낮아졌죠. 그래서 이만큼에 낮아지게 되면서 경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사만큼의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 화살표는요. 여기서는 지금 이 원점에서 시작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어느 정도 띄어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핍을 의미합니다. 호기만 양압을 설정하는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아래쪽의 화살표 이 부분은 흡기지 저항을 의미합니다. 흡기지 저항이 높을수록 더 굴곡이 생겼다가 호기 저항이 높을수록 더 굴곡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굴곡보다 훨씬 더 많은 굴곡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흡기지 그만큼 저항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의 루프인데요. 보시면은 이 로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퍼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LIP, UIP라고도 불리는데 이 LIP는 여기서 급격하게 경사가 기우는 이 지점을 의미하고요. UIP는 여기서 급격하게 경사가 기울어지는 이 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 지점이 LIP고요. 이 지점이 이제 UIP가 되겠죠. 이 지점이 UIP가 되겠죠. 여기서는 LIP, UIP인데요. 이 폐포 개방 압력이 높을수록 LIP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환자가 좀 더 괜찮을 때는 회색 선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환자가 안 좋아지면서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지면서 즉 폐가 안 좋아지면서 이 노란색의 루프가 생겼는데 이 LIP가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했기 때문에 폐포 개방 압력이 높아졌다. 즉 폐포를 오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폐포의 반복적인 개방 및 폐쇄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이 LIP가 호기말 양압 즉 피입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할수록 점점 더 높은 핍이 필요한 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루프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 이 루프랑 스칼라 그래프에 대해서 임상적인 적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기도 저항이 높아졌을 때 볼륨 컨트롤에서 어떻게 스칼라와 루프 그래프가 변경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 여기다 간단하게 해놨고요. 설정값은 이렇습니다. FiO2 40에 P5에 RR 20에 타이달 볼륨 350이고요. 피크 프레셔가 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데 PIP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흡기 저항과 후기 저항도 굉장히 많이 각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CDYN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는 폐의 실시간 수능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폐 수능도는 똑같은 걸로 봐서 수능도는 괜찮은데 저항이 완전하게 높아지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플라토 프레셔가 여기랑 높이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폐포에 가해진 압력은 변한 게 없는데 이 꼭지점이 변했죠. 꼭지점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기도 저항을 의미한다고. 기도 저항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저항이 높아졌기 때문에 프레셔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도 똑같고 모든 설정값이 똑같기 때문에 피크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피크 플로우는 동일한데 저항이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프레셔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이만큼 높아지게 되면서 루프에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흡기 저항이 높아진다고 설명드렸죠. 흡기 저항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루프를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는 피크 플로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플로우 볼륨 루프에서 이 높이가 여기랑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올 때는 여기보다 여기가 이 높이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보다 여기가. 그 이유는 나올 때는 인공호기가 플로우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폐포의 탄성만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폐포의 탄성이 기도 저항에 막혀서 그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토 프레셔보다 피크 프레셔가 훨씬 높아지는 이런 경우에 기도 저항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이 루프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지면서 기도 저항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 따라서 이 폐포의 탄성이 기도 저항에 걸려서 호기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호기의 속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호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완만하게 호기가 진행되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사진인데요. 다 똑같은데 RR만 20에서 10으로 줄여줬습니다. RR이 줄어졌다는 것은 흡기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는 똑같은 상황인데 흡기 시간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더 이제 긴 흡기 시간 동안 똑같은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선 피크 플로우가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피크 프레셔도 더 적게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정이 너무 높아져서 프레셔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볼륨 컨트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흡기 시간을 늘려줌에 따라서 훨씬 더 적은 피크 프레셔와 피크 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PIP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볼륨 컨트롤에서 에어 트래핑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랑은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가 원점까지 오지 못하고 흡기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로우가 빠지다가 원점까지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흡기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원점까지 빠지지 못하고 흡기가 진행돼서 에어 트래핑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플로우 볼륨 루프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원점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흡기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현재는 명확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어디셔널 밸류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데 이 VEE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End Expiratory Flow라는 의미이고요. 호기말 유속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호기말 유속이 0이면 호기가 완전히 다 끝났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1 이상이면 에어 트래핑, 공기 갇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환자에게 들어간 가스가 다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지 못한 가스에는 CO2가 많겠죠. CO2가 많기 때문에 CO2가 차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CO2가 차면서 부피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핍도 올라갈 수 있고요. 피크 프레셔도 올라가면서 환자에게 원치 않은 프레셔가 제공되면서 환자 폐에 부담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폐가 다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항상 이 VE가 이제 올라가 있으면은 왜 호기가 잘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호기가 잘 안 된다면 호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 값을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이 부분 VE 그리고 또 여기선 설명 안 드렸지만 트렌드에서도 이 VE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 기능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레셔 컨트롤에서 기도 저항이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기도 저항이 높아지더라도 피크 프레셔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렇게 프레셔가 동일한데 가로가 프레셔라고 말씀드렸죠. 프레셔가 동일한데 볼륨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 기도가 좁아지면 똑같은 프레셔에서 당연히 훨씬 더 적은 플로우가 제공이 될 거고요. 더 적은 타이다 볼륨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프레셔 대비 타이다 볼륨이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루프가 표시가 될 겁니다. 프레셔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플로우를 보시면은 플로우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타이다 볼륨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플로우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적게 들어가면서 타이다 볼륨이 줄어든다. 그래서 플로우 볼륨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존의 회색선은 굉장히 많은, 훨씬 빠르고 많은 부피의 볼륨이 들어가는데 기도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도가 막히면서 플로우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플로우가 천천히 들어가게 되겠고 전체적인 타이다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다 볼륨이 이렇게 300대가 나오다가 환자의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기도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타이다 볼륨이 떨어진 것을 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환자의 새추레이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석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를 사용하셔서 레퍼런스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환자가 숨을 잘 쉴 때의 백그라운드의 회색에 이 루프가 기록이 되고요. 환자의 기도가 좁아졌을 때, 그래서 기도 저항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타이다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루프를 사용하셔서 레퍼런스 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비교가 빠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프레셔 컨트롤에서 에어 트래핑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베이스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셔널 밸류 누르셔가지고 이 VE가 0이 아니고 1 이상인지 확인해서 못 빠져나오는 게 있는지, 못 빠져나오고 있다면 그게 설정의 문제인 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케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 컨트롤에서 런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지는 경우를 좀 볼 텐데요. 현재 피크 프레셔가 18에 플라토 프레셔 16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피크 프레셔 23에 플라토 프레셔가 20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 선이 플라토 프레셔였는데요. 여기보다 이만큼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루프를 봤더니 저장된 루프보다 세로가 볼륨이기 때문에 볼륨은 거의 같은데요. 프레셔가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프레셔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폐 수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기도 저항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폐 수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플라토 프레셔가 상승을 한 겁니다. 16에서 20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피크 프레셔는 물론 상승했지만 피크 프레셔와 플라토 프레셔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요만큼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환자의 폐가 안 좋아지면은 플라토 프레셔만 상승하기 때문에 플라토 프레셔가 상승하면서 루프에서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그림을 발견하면은 환자의 폐가 뭔가 안 좋아졌구나 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셔 컨트롤에서 렁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 경우인데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저희가 프레셔를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프레셔는 고정이 되겠고요. 프레셔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볼륨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볼륨이 떨어지는데 이 플로우의 변화가 생겼죠. 기존에는 플로우가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플로우가 잘 안 들어갑니다. 폐포가 좀 딱딱해졌기 때문에 플로우가 빨리 들어가긴 하지만 그 들어가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나게 되겠고요. 상당한 시간 동안 플로우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프레셔는 계속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압력만 받으면서 폐포의 플로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폐포는 빵빵하게 오히려 오버 인플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셔 컨트롤에서 프레셔가 일정하면서 볼륨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플로우가 잘 들어가던 것이 이제 잘 들어가지 않고 빨리 들어갔다가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흡기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프레셔가 계속해서 폐를 압박하고 있는 시간을 좀 줄여서 이 정도 수준에서 호기를 전환해줘서 폐포가 너무 많이 압박이 받지 않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프레셔 컨트롤에서 마찬가지로 프레셔는 동일한데 이 가로가 동일한데 세로가 줄었다는 것은 타이다 볼륨이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은 세츄레이션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알람이 뜨면서 환자가 이미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루프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적정한 시점에 빨리 석전을 해주시거나 폐의 이제 문제를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액티브 인스피레이션, 환자가 흡기를 좀 더 노력성 흡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노력성 흡기를 한다는 건데 전 화면에서는 노력성 흡기가 없습니다. 즉 저희가 프레셔를 컨트롤해 주는 게 아주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환자가 흡기를 하게 되면은 프레셔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흉곽에 음압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흉곽에 음압이 발생하면은 이 프레셔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프도 프레셔가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중간에 환자가 흡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찌그러지는 현상을 있는 거고요. 이때는 환자가 노력성 흡기를 하고 있다. 환자가 흡기성 노력을 되게 심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 이유는 저희가 주는 타이달 볼륨이나 흡기 시간이 환자 요구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현재 제공되는 타이달 볼륨이 답답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더 많이 마시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더블 트리거링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기 중간에 환자가 흡기 노력을 하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조금 더 들어가는 수준에서 끝나지만은 흡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는데도 환자가 계속해서 흡기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트리거링이 바로 발생하는 더블 트리거링이 발생하는 거고요. 프레셔가 제공되고 다 빠지지 못하고 또 한 번 프레셔가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의 폐가 오버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폐포가 약간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 요구보다 부족한 경우 환자가 더 많이 쉬고 싶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해결 방법은 흡기 시간이나 타이달 볼륨을 증가해 주시면 되는데 환자의 폐가 안 좋아서 타이달 볼륨을 줄였기 때문에 환자가 더 많이 마시고 싶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둔감하게 해서 이 더블 트리거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세다티브 약물을 조금 증량해서 약간 진정을 시켜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환자 폐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적게 주고 프레셔도 적게 주려고 하는데 이 두 번의 연속된 프레셔가 발생하는 더블 트리거링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오히려 오버 인플레이션의 위험, 즉 폐포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캐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인데요. 이번엔 반대로 흡기 도중에 흡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환자가 호기를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호기 노력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내쓰는 압력과 인공호기가 준 압력이 만나서 압력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루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게 되겠고요.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환자가 노력성 호기를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흡기 시간이 환자에게 좀 긴 경우입니다.
혹은 타이더블륨 환자인데 조금 더 많은 경우 환자가 빨리 이제 쉬고 싶은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흡기 시간을 줄여주던가 아니면은 타이더블륨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절해 주시면서 환자가 이렇게 액티브 익스프레션 하지 않도록 편하게 흡기라고 편하게 호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륨 컨트롤에서 에어 릭이 있는 경우입니다. 누출이 있는 경우인데 누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출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셔야 되겠고요. VTI랑 VTE, 환자에 들어가는 타이더블륨과 나오는 타이더블륨이 거의 비슷합니다. 올라간 것이 거의 내려오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릭이 없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릭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VTI랑 VTE가 차이가 나죠. 흡기 시 타이더블륨과 혹시 타이더블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자에 들어갔던 게 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T 튜브의 커프가 바람이 빠졌거나 터졌거나 찢어졌거나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니라면은 서킷 쪽에 어느 부위가 빠졌거나 새는 경우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화면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릭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릭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루프 화면에서는 이렇게 볼륨 프레셔 루프에서는 출발한 것이 다 밑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끝이 나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 여기서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우 볼륨 루프에서는 이렇게 출발한 것이 회색처럼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도달해서 이만큼이 출발했는데 이만큼밖에 도달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릭은 여기서 보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셔 컨트롤에서의 에어 릭인데요. 마찬가지로 릭이 없는 상태,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VTI랑 VTE가 차이가 나면서 올라간 게 못 내려오게 되는 거죠.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올라간 게 여기까지만 내려오면서 못 내려오고 갔던 게 다 끝까지 오지 못하고 여기서 끝이 나는 이런 파형을 보시면서 릭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요. 릭이 있으면 릭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릭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릭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의 색깔이 변하면서 현재 T자는 안 보이지만 T자가 중간중간 뜨면서 오토 트리거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 트리거링은 기계의 오작동이고요. 오토 트리거링이 되면서 환자에게 이제 원치 않은 더 많은 타이더블륨과 플로우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셔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토 트리거링이 생기면 오토 트리거링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MV랑 ACMV 그리고 자바로흡이 있는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프레셔 컨트롤 썼을 때 CMV로 동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의 변화가 없죠. 프레셔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ACMV로 동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호기말 양압이 환자가 숨을 쉬면서 다이아프램이 수축되면서 흉곽이 음압이 걸리면서 살짝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그로 인해서 플로우가 변하기 때문에 플로우의 변화를 자주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T자가 안 보이지만 지금 안 보이지만 T자가 뜨면서 환자가 자바로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RR이 설정된 것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보시면서 환자가 자바로흡을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프레셔 컨트롤이 CMV가 아니라 ACMV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바로흡이 있는 경우 프레셔 서포트에서는요. 이렇게 이 PB 여기가 5입니다. 5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살짝 PB 감소하면서 한 3 정도, 2나 3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PB 살짝 낮아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다시 5로 돌아오고 다시 환자가 자바로흡 할 때는 PB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살짝 내려가고 자주색이 뜨고 T자가 뜨면서 환자가 자바로흡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이 끝이 났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